김동식 소방경.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 바로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도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던 그는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급차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소방관들이 구급차를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합니다. 먼저 떠나는 동료를 향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 아침 10시 50분쯤 이틀 전 화재 당일 실종됐던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119 구조대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명수색에 나섰다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된 지 47시간 만입니다. 내부의 그 상당한 고열과 화염으로 훼손이 좀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수습할 수 있는 대로 수습을 해서 지금 병원으로 구급차로 모신 상황입니다. 거센 불길과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수색을 멈춰야 했던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안전진단과 함께 수색을 재개한 지 30분 만에 김 대장을 발견했습니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지하 2층 입구를 불과 50m 앞둔 지점이었습니다. 고 김 대장의 유해는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하남시 마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과 동료들은 고 김 대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활동했던 선배였고 잘 보낼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경찰 수사 전담팀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 김 대장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 김 대장은 순직 처리되며 연결식은 오는 21일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김건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오후에 큰 불은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물에서 지금도 연기가 계속 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오늘 MBC 취재팀이 건물 내부 모습을 촬영했다면서요. 네,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상당히 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꺼멓게 그을린 건물 골조 사이로 희뿌연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이틀을 훌쩍 넘겨 6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올 정도로 창고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불에 탔고 여전히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낮 MBC 취재진이 드론으로 촬영한 물류센터 내부 모습입니다.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류센터에는 종이 상자나 비닐로 포장된 택배 물량 1,600만 개가 쌓여 있었는데 일부가 여전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맹렬한 열기와 붕괴 우려 때문에 진입을 못한 채 밖에서만 물을 쏟아보니 안쪽 깊이까지 물살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반쯤 초진이 완료됐다. 즉, 이제 불길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완진, 그러니까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는 한참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지하 2층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요. 쌓인 물건들을 치워가며 잔불을 정리하다 보니 지하 2층을 진압하는 데만 이틀은 걸릴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는 일단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외부 전문가들이 안으로 들어가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인데요. 다만 내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모두 마친 것은 아니고요. 월요일쯤 다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또 한때 잦아들었던 불길이 다시 거세진 경위에 대한 조사는 완전히 불이 꺼진 뒤에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건축 자재에 문제가 없었고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됐는데요. 그럼 왜 막지 못한 걸까요? 임상재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무려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같은 해 12월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또 불이 나 8명이 숨졌습니다. 참사는 12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작년 4월 또 물류창고에서 38명이 숨진 겁니다.
이제껏 물류창고 화재는 닮은 꼴이었습니다. 창고를 용접하다 불씨가 튀어 시작됐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유독가스를 내뿜는 단열재 우레탄 폼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완공된 쿠팡 물류센터는 샌드위치 패널이 아닌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단열재도 잘 타지 않는 유리 섬유를 썼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피했는데 그래도 3일 내내 창고를 태운 대형 화재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콘센트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초기 대응만 빨랐어도 피해가 크게 줄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불꽃같이 이런 것들이 튀는데요. 주변에 또 다른 가연물로 옮겨 붓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러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물류창고 특성에 맞춘 소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령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수뿐 아니라 실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그 성능까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에는 종이나 비닐로 포장된 1,600만 개 택배 물량이 쌓여 있었고 천장 높이도 10m나 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도 높이 쌓인 물건들의 윗부분만 적실 뿐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워낙 많아요. 그만큼 그걸 끌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야죠. 동시간대에 월등히 많은 양의 물이 떨어져 줘야 돼요. 헤드가 조금 더 유량이 큰 거를 쓰고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창고는 물건을 쌓거나 옮기기 편하도록 벽이나 방화문 기준이 완화돼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쉬운 구조인 만큼 느슨하게 적용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2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긴 하지만 일주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를 감안해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 지난 15일 이곳에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주변 노래방 4곳에서도 업주, 종업원과 손님들까지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 5곳을 폐쇄하고 부천시 내 모든 노래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분들도 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래서 5군데가 폐쇄가 된 거고. 경기 이천의 인력사무소와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각각 1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직장과 학교 같은 일상생활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71명꼴, 지난주보다 70명이 넘게 줄었고 2주 전 하루 평균 595명이 확진된 데 비하면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고 있는 데다 계속된 거리두기의 효과도 더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방역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의 확산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에 또 마스크 착용에 신속한 검사에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그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와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오늘은 60세에서 74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나면서 사실상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의 29%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3분기 접종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진도군 앞바다, 섬 지역 주민들이 정박 중인 해군함정 한산도함에 올라탑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해상 순회 접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접종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괜찮아요. 어지럽지는 않아요. 한 30분 계시라는 거지.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이처럼 순회 접종과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60세에서 74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접종은 큰 틀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는 이미 상반기 최대 목표치인 1,400만 명을 76만 명가량 초과했고 전 국민의 28.8%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얀센 백신은 대상자의 96.3%가 접종을 받았고 화이자는 81.8%, 아스트라제네카도 80.2%의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대상자의 81.6%가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초기엔 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못 미쳤지만 5월 말부터 접종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해 세계와 아시아 평균치를 뛰어넘어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로 볼 때 2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2,200만 명이 접종하는 3분기를 집단 면역 형성의 승부처로 삼고 세부 접종 계획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접종자 수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추가 확보하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에 대해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백신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백신 접종이 끝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60% 강력한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델타 변이는 작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60%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80개 넘는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델타 변이가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영국에서는 이미 코로나 걸리는 사람의 99%가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독일은 6%, 미국은 10%가 그런 경우인데 보건당국은 빠른 전파력 때문에 가을철 폭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델타 변이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껏 본 어떤 변이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좀 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역시 백신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화이자는 96%, 아스트라제네카는 92%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또다시 변이를 일으켜 지금 듣는 백신을 피할 수 있기 전에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gainst these variants are to get fully vaccinated. So please, if you have one shot, get the second shot. 미국 성인 중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은 65%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70%를 마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에 새로 86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하루 평균 신규 접종자 수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8만 명 수준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얀마에선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 트럭에 폭탄이 떨어져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전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제연합이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었죠. 효과가 있을지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통합단결 발전당 사무실 앞에 서 있던 군용 트럭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트럭에는 군인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택시를 타고 가던 누군가가 트럭에 폭탄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는 지난달부터 군정이 임명한 관료가 총에 맞아 죽거나 군정 건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군부 저항 세력과 군사정부 간 무력 충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5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중부 마게 지역의 한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 노부부 2명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엔 총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넉 달 보름 만입니다. A system built on brutality and bloodshed will not survive. It's not too late for the military to reverse the negative trajectory on the ground. 이번 결의안에는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이번엔 코로나 백신 문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한테 중국 백신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 거는 싫다, 미국 거를 사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문제로 갈라서는 부부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은 베이징에서, 부인은 대만에서 활동해온 부부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올해 결혼 10년차가 된 이 부부는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고 부인은 가수와 배우로 대만에서 활동 중인데 이달 초 남편은 대만에 있는 가족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대만 직원들에겐 안전한 중국으로 오면 2배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백신 접종 상황을 대비해 대만을 비판한 글입니다. 대만 여론에 민감한 연예인 부인은 바로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백신 갈등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대만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중국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연일 비난 중입니다. 民党当局早一天撤除大陆疫苗输台的政治障碍，岛内民众生命健康安全就能早一天得到保障. 한편으론 본토로 건너와서 백신을 맞는 대만인들이 늘고 있다며 회유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백신 조달 실패로 지지율이 침체된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 TSMC와 대만의 최대 부호인 폭스콘 창업자에게 화이자 백신 구매 협상권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 대신 민간이 구매한 뒤 정부에 기증하는 방안을 택한 겁니다. 持续密集与两间企业进行协商，提供全力的协助，务必在最短时间内完成相关的授权文件. 하지만 중국은 화이자 백신은 중국 제약회사가 본토와 대만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며 중국 회사를 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중국 전투기의 대만 해협 진입도, 백신 갈등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강한 압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사람들을 사진에 담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에 임시 스튜디오가 차려졌는데요. 참전 용사들께서 도착을 하셔서 곧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자랑 왔는데. 아 어디? 손자 어디 일로 와. 할아버지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자. 먹을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건강하네. 저 스마일 이번에 웃는 거야. 하나 둘. 어떠세요?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하죠. 선생님 어떻게 참전하셨는지. 병과가 통신이라 연대 근무하면서 7년 8개월 근무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있나요? 10명이면 7, 8명은 다 그냥 일주일도 못 가고 전사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보니까 좀 멋있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참전용사라서 겁쟁이라 얘기를 하세요. 살아왔기 때문에. 내 전우도 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왔어. 백허그가 백허그.
이렇게? 아니 백허그 밑으로 해야지 밑으로. 그렇지 배를. 아 그렇지 이제 웃네. 아버지는 참전 이야기 같은 거 좀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그때 아버님 총상 입으셔갖고 행복 활동 여기 활동 두 군데 돈을 맞고 따발 중에. 이게 지금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일로 나가고. 지금 몇 개국까지? 일단 영국, 미국 한 4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되게 퉁명스러워졌어요. 이거 얼마 팔러 온 거야? 아, 처음에 이제 장사하러 온 줄 알고. 그러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 참여정은 3명도 얼마씩 받느냐, 돈이 안 되면 왜 하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요만큼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보담받은 만큼 그런 표현을 해줘요. You're talking about payments. You paid 6-9 years ago. We have a lot of debt. This is just a re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물건도 많이 파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카메라, 렌즈, 차, 뭐 스피커, 책, 뭐 돈 되는 거 다 파는 거죠. 뭐. 수많은 후원자들이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고 간신히 살아서 온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액자를 후원하신 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사진은 박보검 씨가 후원했고요. 탤런트 박보검 씨죠. 유엔 참전 용사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국군 참전 용사 분들은 대부분 오시면 본인들이 주인공인데도 본인들이 불편해하세요. 왜 그런 거죠?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본인의 삶을 희생해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사람들의 인식조차도 6.25? 잊어도 되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아유 노인들 또 그러네. 그런 것들이 한이 남으신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들어가. 적 후방. 예, 평양까지 3만 명이 돼. 시전이 딱 되고 나서 10,000명에서 한 100명이 오죠. 2만 명은 죽었다니. 이거 부파 공작 때 뭐 이거는 월남전 참전이고 또 이건 공수 그리고 또 상위 용사. 이건 내가 6.25 때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상의가 됐는데 이 상의 쌍하고 이게 어떻게 같아? 보험급여금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보험급여를 포기하고 그 기초연금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참전을 한 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드려야지. 짠!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아니 뭐 잘한다고 누구야? 짠! 선생님 사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손 망가졌네. 혼자나 앞에 보면 어때요? 상상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나라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대접받을 때 작업 요만 작업이지만 그분들이 그 한을 조금은 녹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내가 따왔다는 한 가지 말아달라는 건데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곧 그분들 역 사라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번 살아계실 때까지 해야죠. 생존해 있는 국내 6.25 참전 용사는 7만여 명.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말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앵커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 연판장을 돌리자 이재명계 의원들이 그러면 파국이라고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내일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가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 60여 명이 대선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민주당 지도부에 제출한 가운데 추격의 시간이 필요한 정세균 전 총리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흥행을 위해선 코로나 상황이 잡힌 뒤로 경선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 비대면으로만 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대로 경선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또 경선 흥행도 가능.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연판장 집단 행동에 나서자 이재명계 의원들도 잇따라 맞불을 놨습니다.
경선 연기는 동굴에 갇힌 자들의 탐욕이다. 대선 전략이 아니라 정략이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특정 진영의 수단이란 비판에 이어 경선 연기 의원총회를 열면 파국이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율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파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아주 큰 쟁점이라는 것이죠. 당내 깊어지는 내홍에 결정을 계속 미뤄온 송영길 대표는 일단 경선 일정을 변경하려면 모든 대선 후보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말 사이 의견을 듣고 자신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일단 연기파들이 요구하는 의원총회나 당무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 경선 연기 논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며 반드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희연 기자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직책을 맡은 뒤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모레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방한한 겁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productive meetings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other colleagu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Director General Funakoshi and his colleagues from Japan. Thank you. 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던 북한은 오늘 당 전원회의의 마지막 메시지로 경제난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를 결집하기 위해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한 겁니다. 현 난국을 반드시 해칠 것이며 혁명 사상과 위협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셨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대외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의 대화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위기 극복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의 이번 방한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은 어떤 대화의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이전보다는 자제되고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북한의 대남과 대미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오늘부터 매 주말마다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해인사에 봉안된 지 약 600년이 지나 처음 공개되는 건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첫 공개 현장에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장경판전.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이 안에 보관돼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장경판전의 문이 일반인들에게 열렸습니다.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봉안된 지 6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국이 또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 바깥에 계신 분들이 어떤 위안이 될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번 개방을 해보자. 팔만대장경은 700여 년 전 고려시대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불교 경전 5,200만 자가 8만 1,258장의 나무판에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돼 있다가 조선시대 들어 이곳 해인사로 옮겨졌는데 목판들이 7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한 건 장경판전 건물의 과학적인 설계 덕분입니다. 숯과 소금으로 만들어진 바닥과 독특한 모양의 창살이 내부 온도와 습도를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훼손될 뻔했지만 그 지켜온 것도 대단했고 그리고 보존하는 환경도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슬기와 지혜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 어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팔만 대장경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오후 하루 2차례씩 공개됩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 탐방 인원은 한 번에 최대 20명으로 제한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은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게 되겠지요. 최근 제주도에서는 유기견들이 사나운 들개로 변해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가축을 공격하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서귀포 삼방산 중턱에서 염소 20여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순간 나무 뒤에서 들개 2마리가 나타나 염소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새끼 염소 1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지자 들개들이 쫓아가 물어뜯습니다. 지난달 초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주민이 들개 공격을 받아 다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생 들개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만에 하나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도 공격을 하게 되거나 올레꾼이 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야생화된 들개의 공격성이 강해지면서 자신보다 덩치가 큰 동물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들개가 가축들을 습격해 발생한 피해 건수만 40여 건입니다. 올해는 닭 400여 마리와 소 1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었습니다. 수액을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거리를 줘야지 저희가 이제 들개들한테 가까이 가서 마취총을 쏘든 할 건데 이제 그 거리를 안 주는 게 제일 힘들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들개 서식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버려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물 등록을 강화를 하고요.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실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인 오늘 평택 안중백병원에서 시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는 도와준 분들과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아들의 죽음이 잘못된 법을 고치는 초석이 됐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살아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 씨의 유해를 서호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에이스 로켓이 압도적인 투구로 타격선두 강백호가 이끄는 KT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2주 만에 마운드에 오른 로켓. 공백 후유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균 자책점 1점대 투수다운 완벽한 제구력으로 초반부터 KT 강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예리하게 파고드는 체인지업과 커브에 타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타격선두 강백호에게 4회 행운의 안타를 내주긴 했지만 나머지 타석을 범타 처리하며 관심을 모았던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도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8이닝 1실점에 탈삼진 7개. 시즌 7승째를 거둔 로켓은 평균 자책점을 1.79까지 낮추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두산은 김재환과 정수빈의 석점포를 포함해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더블헤더 1차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NC 양의지는 키움 선발 브리검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회 좌측 담장을 넘기는 석점포에 이어 4회 또 한 번 좌월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브리검을 상대로 통산 타율 1할 2푼에 불과했던 양의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징크스도 털어냈습니다. 키움 이정후는 안타성 타구를 기어이 잡아내며 판단력과 빠른 발을 과시했습니다. 홈런 군단 SSG는 프로야구 역대 3번째로 4타자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한화와의 경기 6회 최정과 한유섬, 로맥과 정이윤이 차례로 담장을 넘기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주말 덥긴 해도 내내 파란 하늘이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오늘만큼 더워지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7도, 대구 등 경북 내륙은 30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층으로는 계속해서 차가운 공기가 채워지고 있어서요. 아침과 밤 시간대에는 금세 선선해지는 만큼 기온차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 다시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특히 기류가 수렴하는 내륙과 산지 쪽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쪽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일부 서해안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씩 더 낮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강릉, 부산이 27도, 그 밖에 대부분 지방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다음 주 전국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9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